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8월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준공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8월 달에 1월부터 8월까지의 인허가 물량은 20%가 감소하였고 착공은 25%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8월에 준공, 즉 입주 물량은 6% 증가했고 아파트는 약 10%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주택법과 건축법의 적용이 다른데 사업주체가 즉 이제 건설하는 건설업자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20호 이상 지은다고 그러면은 주택법이 적용되고 20호 미만의 일반 주택을 건설한다고 그러면은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주택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 종류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소유자가 한 명인 단독주택입니다. 주택 건설은 단독주택 25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건설하는 사업자를 사업주택하고 주택법을 적용하죠.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하죠. 그리고 그 주택 건설에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택 건설은 먼저 사업주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 일종의 공사 허가 신청을 하겠죠. 그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고 그 다음에 준공, 즉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이제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제 건축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는 그런 이제 건축물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뭐 새로 짓는 신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리는 증축이라든지 또는 고치는 개축이라든지 또 증축하거나 또 건물 이전하는 거 포괄적으로 말하는 게 건축입니다. 이제 그러면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를 보면은 공동주택, 그 다음에 단독주택,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뭐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공장, 교육시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는 층수가 5개 이상이면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이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은 한개동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경우에는 연립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한개동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빌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세대 주택 같은 걸 얘기하겠죠. 대개 보면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층수가 아마 4층 이하일 겁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가 한개동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뭐 문방구라든지 아니면 뭐 편의시설 같은 거, 뭐 이런 거고요. 식품, 잡화, 뭐 부동산 중개업체 이런 거고, 제2종은 약간 그보다도 좀 더 올라가는 뭐 휴게 음식점이나 뭐 동물병원 같은 거 이런 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건축법에 딱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그 용도 지역에 따라 가지고 설치가 가능한 데도 있고 설치가 불가능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건축법을 한번 보시면 될 거, 건축법이나 아니면 조례 같은 걸 꼭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 적용되는 건축물은 먼저 건축 허가 또는 뭐 사진 결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착공하고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파트 같이 이렇게 대량 크게 이렇게 짓는 아파트는 주택법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20호 미만인 경우 아파트나 뭐 단독주택이나 뭐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거는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누적분과 그 다음에 작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분을 이렇게 서로 비교한 주택 인허가 착공 및
인허가, 또 착공, 준공 실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인허가 및 착공은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그 건설업자가 집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계획이 있는 게 이제 인허가하고 착공은 이제 실제 이제 행동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그 2년 정도, 뭐 1년에서 뭐 2년 정도, 막 길면 3년 정도 걸리는데 그 물량이 결국은 이제 준공이나 입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미래의 어떤 주택을 가격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바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뭐 작년보다 한 20% 정도 감소했고 서울은 좀 크게 감소해가지고 38%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아파트는 21%가 증가가 됐죠. 전국 아파트는. 두 번째, 주택 착공은 작년보다 한 25% 정도 감소했는데 아파트 착공 아파트 착공은 상당히 좀 많죠. 23%가 감소했습니다. 결국은 인허가 물량은 증가를 했지만 인허가 물량은 신청을 했지만은 현재 주택 경기가 낮기 때문에 착공을 미루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주택의 준공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국은 6.2%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수도권은 3.1% 감소했습니다. 지방은 20%가 증가했고요. 그렇지만은 아파트는 작년보다 약 한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2년 전에 그 주택이 착공된 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준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년 전에는 경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아파트 물량이 약 10% 정도 증가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자세하게 보면은 주택 건설 실적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인허가 실적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작년보다 11% 정도 이렇게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수도권을 이렇게 보면은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 요거를 2022년도하고 2021년도 8월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량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전년 동기보다 21% 증가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외 주택은 19% 감소했습니다. 착공을 보겠습니다. 착공은 그 전국적으로 보면은 25%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수도권 지방을 이렇게 나눠서 8월달하고 그 다음에 1월에서 8월까지 누계량을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23% 감소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주택도 30.5% 감소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준공 입주 실적을 보겠습니다. 8월 누계 준공 실적은 작년보다 6.2%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소폭 감소했는데 지방은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아파트인데 전국의 아파트는 약 9.5%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보면은 아파트가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 달에 5,877가구가 준공됐고 1월부터 8월까지 한 23,395가구가 준공됐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24% 정도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의 인허가, 그 다음에 착공, 그 다음에 준공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2022년도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하고 2021년도 1월부터 8월까지의 인허가 물량하고 그 다음에 착공 물량, 준공 물량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요거를 이제 기억을 했다가 이제 어떤 것으로 주택 가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법과 주택법이 이렇게 서로 적용되는 게 또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동주택에서도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어떻게 틀린지 오늘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